이거에 대해 현재 월가 이제 구루들이 좀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레미 시겔 이제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대표적인 저서죠. 이것도 대부분 다들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와튼 스쿨 이제 경제학 경영학 교수로 유명하죠. 이 제레미 시겔 CNBC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출연해가지고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는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보다 더 나쁜 움직임이고 가장 큰 정책 실수다. 진짜 미국이 거의 뭐 95년, 100년 만에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늘 이야기하는 이 제레미 시겔 교수는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라.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장기 투자자라면 시장에 머물러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레미 시겔 이 와튼 스쿨 교수도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관세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뭔가 단기 트레이더라면 관세가 유지되는 한 앞으로 폭풍이 닥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현재 리세션 확률은 50% 이상이다. 근데 그럼에도 현재 시장에 그리고 경기 침체 공포 그걸 뭐 전 세계 증시에 지금 다 전염되고 있는데 근데도 관세를 만약에 제거한다면 리세션 피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서 뭐 관세 과연 수요일 전에 해결이 될까요? 이건 좀 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관세를 철폐한다고 이게 뭐 시장이 완전히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관세를 철폐해도 이미 이걸 한번 저질렀기 때문에 경제에 수년간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라크먼도 한마디 하고 있죠. 비라크먼이 현재 우리의 친구와 적에게 모두 불균형적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파트너로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파괴했다. 이야기하면서 기업은 신뢰의 게임이고 대통령은 전 세계 기업 리더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호 관세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세계는 경제적 핵겨울에 직면하게 될 것이랍니다. 핵겨울 무섭죠? 핵폭탄 이제 터진 이후로 그 핵겨울에 막 다 죽지 않습니까? 깜깜해지고 하니까. 상당히 좀 무서운 발언을 또 하고 있는데, 뭐, 뒤로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죠. 항상 무서운 얘기하고, 뒤로는 뭔가 이제 다른 걸 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뭐 또 다음에 포지션이 공개되면 뭘 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그러면서 일단 자기 본인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월요일에 타임아웃을 선언하고 불공정한 관세 시스템을 고칠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개장하기 전까지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 그런 거를 비레크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 유도한 경제적 핵겨울로 향하고 있다. 아주 무시무시한 발언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가 오늘 연례 주주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관세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월가 구르들은 다 똑같이 관세에 대해 일단 우려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뭐 조금은 부과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뭐 관세를 부과하면은 사실상 말이 안 이거 안 된다 뭐 그런 걸 경고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이미 다이머 CEO가 오늘 이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일부 부정적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적으로 증가하기 하기 때문에 이제 복구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문제가 빨리 해결될수록 긍정적이다. 이게 타임이 시간이 너무 흘러가기 전에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협상 후에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결국에 월간 그루들로 다 이제 원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협상을 끝내자. 협상을 잘 이뤄내면은 미국에 좋아진다 이야기하지만 현재 협상이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4월 9일 관세 부과되는 날 가봐야 알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이미 다이먼 이제 CEO가 경고하는 거는 현재 어떻게 보면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랑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게 앞으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모르겠다 이야기했는데 제이미 다이먼 CEO도 가장 심각한 우려는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알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좀 현재 관세가 만약에 철회된다 하더라도 이미 한번 부과했던 것 때문에 이게 좀 신뢰 관계가 어긋났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도 약간의 좀 안심이 되는 이야기하는 거는 미국 경제가 불안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약세를 보였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지출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뭐 소비자들은 뭐 지출 상당히 많이 하겠죠. 국내만 봐도 주말에 뭐 줄을 다 어마어마하게 길고 하던데 일단 아직까지 소비는 뭐 상당히 견고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스탠리 드러켄밀러옹도 한마디를 더 했는데, 스탠리 드러켄밀러옹의 폼 13F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폼 13F가 공개되죠. 4월 15일 지나고 4월 16일, 4월 15일 그때 이제 폼 13F 다 공개될 건데, 과연 월가 구르들은 이번 1분기에 어떤 포지션을 선택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은 3월, 4월, 특히 4월 지난 목요일, 금요일이 가장 큰 하락을 했죠. 그래서 뭐 좀 늦은 감도 있겠지만 과연 1분기에 이 월가 크루들 어떤 선택했을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스탠리 드러켄밀러옹은 원래 SNS 활동 거의 안 합니다. X 같은 데도 글 잘 안 올리고 글도 아예 없고 계정만 있거든요. 공식 계정 이제 인증받은 거. 뭐 글도 안 올리고 댓글 가끔 정말 가끔 쓰는 걸로 유명한데 근데 이제 뭐 댓글을 썼더라고요. 마크 미네르비니 그 기술적 투자자의 차티스트의 거의 뭐 신중 한 명이죠. 마크 미네르비니. 이분이 이제 올린 영상에 대해 뭐 답글을 달았습니다. 10%를 촉구하는 관세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스탠리 드러켄밀러옹이 직접 답을 달았고요.
이게 이 영상 내용이 뭐였냐면은 지난 1월에 스탠리 드러켄밀러공이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관세가 10% 범위에서 머무르는 한 관세로 인한 위험은 현재 시장의 보상에 비해 과장됐다 판단한다. 그리고 관세는 외국 기업이 일부 비용을 지불하는 수비세다 이야기하면서 관세가 만약에 10%만 부과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 뷰를 이제 스탠리 드러켄밀러공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세가 현재 10%가 아니죠. 뭐 전 세계 거의 뭐 엄청나게 다 뭐 좀 차별화돼 있다 보니까 쉽지 않다. 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스탠리 드러켄밀러 폼 13F 뭐 샀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난 분기 가장 많이 샀던 것 중 하나가 항공우주인데 항공우주 완전히 좀 한 분기 사이 초토화가 돼버렸고 필립 모리스 현재 시장에 가장 강한 주식 중 하나인데 이거 엄청나게 갖고 있죠. 포지션 한 5%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얼마나 늘렸는지 아니면 줄였는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폼 13F 업데이트되면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월가 구루들 상당히 관세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라 많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루들의 바람대로 관세 브레이크가 밟힌다면은 그러면 일단 시장은 통계적으로는 기대할 요소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1950년 이후로 약 2거래일 동안 2거래일 동안 S&P 500 10% 하락 개별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10% 하락한다는 건 시장이랑 뭔가 실물 경제 뭐 그런 쪽에 좀 문제가 생긴 거죠, 분명히. 이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은 1987년 블랙 먼데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에 팬데믹, 그다음이 2025년 4월 4일, 4월 5일입니다. 이게 참 4월 3일, 4월 4일 이때 이틀간 10.5%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는데 근데 이 역사적 사례들 어쨌든 블랙 먼데이, 금융위기, 팬데믹 그 과거 차트 막 이렇게 보면은 저때 샀어야지 하는 구간은 분명히 맞죠. 저때 샀어야지.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있으면 상당히 공포에 질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저때 샀어야지 그 통계는 맞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틀 만에 S&P 500이 10% 이상 하락했을 때는 한 달 뒤에 어쨌든 뭐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한 달 딱 존버했다. 그러면 일단 100% 확률로 평균 8%가 상승하긴 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과연 이게 통계가 이번에도 들어맞고 바이더 TV 지난 뭐 1987년, 2008년, 2020년에도 들어맞았는데 이번에도 맞다면 뭐 조금 변동성은 있겠지만 한 달 뒤에는 좀 더 나아질 거다. 그렇게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빅스, 현재 빅스 지수도 엄청나게 튀었죠. 이 빅스가 그 장중에는 많이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튀어 있는 상태로 끝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 이제 작년 초였죠. 그때도 이제 한번 발생했을 때 작년 8월 그때도 이 빅스가 엄청 튀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국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 우려 때는 시장이 올라왔죠. 뒤로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빅스가 좀 가라앉았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뭐 시장이 끝까지 그냥 줄줄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빅스가 45로 종가를 끝냈습니다. 이 빅스가 30이 넘어 있는 것도 사실 좀 뭐 흔치 않은데 45 이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쫙 보면은 45 넘었던 적이 2000년 이 9.11 테러 때 한 번 있었고 금융위기 넘어 이때 한 번 있었고 그다음 팬데믹 때 있었거든요. 어쨌든 현재 이 관세 사태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9.11 금융위기 팬데믹에 준하는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빅스가 33.5 이게 빨간색은 이전 자료라 그런데 빅스가 33.5가 넘었을 때 투자를 만약에 한다 S&P 500에 그러면 6개월 뒤에 평균 12.7% 먹었다고 합니다. 뭐 통계 꽤 들어맞는 경우가 많긴 하죠. 진짜 들어맞는다면 6개월 뒤에 시장이 지금보다는 올라와 있을 텐데 과연 이 시장이 그래도 하락을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니까 참 이게 두렵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역사적 통계에 따르면은 그렇게 S&P 500 2거래일 연속 뭐 10% 이상 하락하고 빅스가 이렇게 막 45 넘고 그랬으면은 일단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기회는 분명히 맞긴 하다.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근데 더 급락하고 있죠. 프리마켓에. 프리마켓에도 이 하락세를 뭐 멈추질 않고 있는데 뭐 하락 뭐 계속합니다. 지금도. 이게 결국 하락을 더하면은 현재 빅스가 지난 금요일 종가 45였는데 빅스가 그러면 50 넘을 수도 있겠죠. 빅스가 더 튀어오를 수도 있는데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변동성이 커져서 이게 역사적으로 1990년 이후로 빅스가 50 넘었던 사례는 8번 있습니다. 이게 빅스 지수가 50 넘는 게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이것도 50 넘었던 사례, 이게 1년 후, 뭐 한 달, 세 달, 6개월 이건 모릅니다. 근데 1년 후에는 뭐 83.3% 확률로 평균 20% 올랐더라. 어쨌든 이렇게 항상 변동성이 엄청나게 튀어 올랐을 때는 지나고 보면은 매수 기회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참 변동성이라는 게 뭐 상당히 두렵다 보니까 쉽지는 않다. 근데 어쨌든 이런 통계들만 봤을 때는 뭐 맞긴 했고요. 뭐 이번에도 바이더 TV 맞다면 이런 통계가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